이 시간에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판넬 표구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작품은 절대 본인이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넬이 있습니다. 판넬. 요즘은 인사동에 가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값도 싸고 그렇습니다. 이제 칼질을 해야 되니까 밑에 받침을 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초배지를 바르지 않는데 초배지를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판넬 만들 때 색소가 들어가거나 본래 여기 있는 색소가 작품에 물이 묻어 있을 때 물이 새어나와 버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솔이 있어야 되겠죠. 솔을 갤 수 있는 그릇,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쓰는 그런 접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있어야 되고, 분무기, 가에 바르는 테이프인데 이거는 본래는 비단으로 합니다. 비단은 집에서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제본용 테이프를 이용해서 오늘은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 있어야 되겠죠. 뒤에 작품을 걸 때 드라이버나 걸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배지 바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초배지 바르는 것도 전체로 바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본래 여러 조각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이 생각됩니다. 풀을 이렇게 합니다. 덩어리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풀을 이렇게 많이 갤수록 접착력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풀을 이렇게 겠습니다. 개놓고 초배지입니다. 초배지는 도배할 때 제일 안쪽에 벽 쪽에 붙이는 종이죠. 초배지는 이렇게 가에만 이렇게 풀을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는 지금 떠 있습니다. 종이가. 지금 전체가 일부만 풀고 떠 있습니다.
초배지 바르는 요령이었습니다. 한 장으로 전체로도 바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판과 작품과 그 사이에 공간을 이것이 마무리해주고 경계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붙여버리면은 젖어 있을 때 판넬의 물감이 배에 들어와 가지고 작품에까지 나옵니다. 작품을 게시해 놨는데 습기가 차가지고 비어 나오는 것입니다. 방에 요즘은 시멘트 벽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습기가 차서 작품을 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초배지를 발랐습니다. 아직 덜 말랐는데 초배지를 바른 다음에 이 판넬과 여기에다 붙일 작품을 이렇게 대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죠. 이걸 밑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큰 것이어야 이렇게 작품이 붙여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여유가 있어서 큽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길이가 지금 43.3cm, 세로 길이가 68cm입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43.3cm였는데 44.4cm 정도로 해야 되고 68cm였는데 69cm 정도로 돼야 여유가 있어 뒤로 넘어갑니다. 방법은,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자, 이걸 뒤에다 이렇게 엎어놓고, 작품을 엎어놓고 작품 위에다가 때가 묻거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봐서 그림이 대충 중간에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유 있게 연필로 쭉 긋고 그 5mm 정도 밖으로 자르면 아주 쉽습니다. 작품 재단은 뭐 각도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다 틀리게 재단이 됩니다. 재가 써져 있습니다. 재가 써져 있는 것은 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먼저 자르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쪽에가 글씨가 있기 때문에 위에 대부분 위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리는데 그러면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차가 오래된 차라서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가에 잘못 잘라지거나 그런 것은 괜찮겠죠. 뒤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한쪽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지금 오른쪽 저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게 반드시 됐습니다. 오른쪽은 반드시 됐어요. 그럼 이게 잘못 접으면 안 되겠죠. 잘못 접으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접어서, 자, 아까 43.4cm라고 했으니까 44cm를, 자, 이렇게 해서 44.4cm겠죠. 44.4cm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 길이가 전부 같겠죠. 전부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표시해진 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단단히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는 전부 이게 수평으로 됐습니다. 다음 이것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거 비틀어지면 안 되겠죠. 이걸 접어서 아까 여기가 68cm를 하겠습니다. 69cm를 어떤 쪽 한쪽을 먼저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69cm. 자, 69cm가 이렇게 양쪽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표시된 그 쪽에 이렇게 여기 자, 이걸 이대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엎어놓고 자, 이 풀을 바르는데 이거는 된 풀입니다. 풀이 된 걸 배접할 때는 아주 약한 풀을 썼습니다. 배접할 때는 약한 풀로 배접을 할수록 기술자들이고 강한 풀로 할수록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약한 풀로 해야 되냐? 그러면 그 귀중한 작품들은 수십 년간만 때가 묻고 재표구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풀은. 된 풀로 지금 가에만 이렇게 가에만 이렇게 지금 풀칠하고 있습니다. 풀칠을 해서 가운데는 분무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무를 해주는데 알으셔야 될 것은 이게 물을 뿌리면 종이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그 표구를 작품을 바꿀 때 그런 때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이 판보다 양쪽에 전부 다 5mm 정도씩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두드리면 되겠죠. 자.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물을 뿌려줘서, 이렇게 가해가 마른 다음에 가운데가 말라야지, 가운데가 먼저 마르면은 당겨와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풀 바른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가운데 물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서 천천히 말리는 겁니다. 이게 비단입니다. 비단. 이 비단은 옆에다 바를 건데 이렇게 안에다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다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작품 가해가 이렇게 색으로 마무리되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판넬 표구는 비단을 옆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가정에서 비단 구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본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제본 테이프, 이 테이프를 사서 이거는 풀칠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안쪽에 조gin을 띄면은 접착이 잘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게 젖어 있으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 안에 것이 먼저 말라가지고 당겨버리면 여기 가해는 젖어 있기 때문에 작품이 따라오든지 기퉁이가 찢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붙일 수 없고 조금 이거 쉬었다가 이거 말린 다음에 붙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퉁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쉽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퉁이를 넘겨서 저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저기서 만나게 그렇게 합니다. 판넬 뒤에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고, 작품 붙일 때도 5mm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께로 봐서는 한 1cm 정도 넘어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맞춰서 잘라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유 있게 이렇게 올려놓고 양쪽 겹쳐진 곳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속에 있는 것을 떼어냅니다. 자. 이쪽 밑에 있는 건 이쪽 걸 띄고 위에는 오른쪽 결을 띄고 그럼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맞춰서 오리려면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기 바라고, 그 다음 기퉁이 이것도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뒤쪽이니까 그냥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못을 뒤에 걸고리를 붙여야 되는데, 자, 차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차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중간이 되는 곳을, 중간이 되겠다 하는 곳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쪽에서 또 중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죠?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이게 차가 없을 때 정 가운데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쪽에서 또 이렇게 되고 이쪽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